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광미연이라고 해요. 지금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제 고향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농촌 마을이랍니다. 그래도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를 한 번만 갈아타면 집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도 있었으니 그때까진 쭉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먹으며 편하게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엄마 혼자 고향에 남으시게 된 거예요. 저는 엄마 혼자 그러고 계시는 게 마음이 아파서 시골집 정리하고 서울 와서 저랑 같이 살자고 여러 번 엄마를 조르곤 했어요. 근데도 엄마는 평생을 흙냄새 맡으며 살았는데 여기 떠나서 못 산다 하시며 네 아버지 떠났어도 흙냄새가 네 아버지 냄새지 그러시면서 고향에서 계속 사시겠다고 하셨죠.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도 더 이상 강권은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고향에 혼자 남으셨고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짓던 때만큼 하지는 못하시지만 농사 지어서 엄마 혼자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없다 하시며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농사 지은 것들 수확하면 보내주시기도 하시는데 그럴 작정으로 이것저것 소소하게 종류별로도 많이도 지으시는 거예요. 엄마 편할 생각하고 종류 줄여 지으라고 해도 고집 부리시며 엄마가 좋아하는 거다 하시니 말릴 도리가 있나요? 그 덕분에 전 고향 떠나 서울 와서 살면서도 믿을 수 있는 채소 실컷 먹을 수 있어서 좋았죠. 농촌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흙에서 나는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 몸에 좋은데 맛까지 있으니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하다가 남편 만나 결혼도 했어요. 제 남편은 경찰이랍니다. 재밌는 게 엄마가 저 어릴 적에도 수사물, 탐정물, 추리물 그런 걸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엄마가 그런 거 틀어놓고 몰입해서 보시거나 소설책도 읽고 그러시던 기억이 제게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제 남편이 경찰인 걸 엄청 좋아하셨어요. 처음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자리에서도 범인 잡는 얘기만 하셔서 남편이 장모님이 그런 걸 정말 좋아하시나 보다 하며 놀라면서도 재밌다고 많이 웃더라고요. 제가 결혼까지 하고 나니 엄마는 철철이 저희 집에 보내주는 채소 종류도 늘리고 양도 늘렸어요. 둘이 먹으니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또 범인 잡는 경찰 사위 잘 먹여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희한테뿐만 아니라 시댁에도 꼭 같이 챙기셨는데 문제는 저희 시모는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그렇게 보내주는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모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많았거든요. 엄마가 처음으로 채소를 시댁으로 보냈을 때 시몬 흙 묻은 채 온 채소들을 보며 인상 있는 대로 찌푸리며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 백화점 식품관 아니 동네 마트만 가도 손질 싹 해서 포장 깔끔하게 해놓는 채소가 널렸는데 시장에서도 손질해놓고 팔지 않니? 이렇게 흙 잔뜩 묻은 건 줘도 안 먹지. 어머니, 그래도 이게 저희 엄마가 직접 농사 지으신 건데 파는 거랑은 다른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시모는 흙 묻은 채소를 무슨 똥 묻은 것 보듯 하며 손으로 만지기도 싫어하며 손가락으로 틱틱 밀기나 하면서 저더러 그러셨어요. 너희 어머니 혼자 일하신다며 농사를 제대로 지으실 수나 있는 거야? 편하게 하려고 농약 엄청 치고 뭐 그러시는 거 아니냔 말이다. 어머님도 참 저희 엄마가 무슨 농사를 대단하게 지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 하시는 건데 뭐 맡긴다고 농약 잔뜩 치고 그러진 않으시죠. 알게 뭐야. 이런 거 품질 검사 같은 건 받으시니? 어떻게 키우신 건 줄 알고 검증도 안 된 걸 함부로 먹어? 예, 나 음식 다져가며 먹는 사람이야. 시모는 아주 온갖 소리 다 하며 엄마가 보내주신 채소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시모 태도를 보니 그대로 뒀다가는 흙 묻은 거 손질하기 싫다고 방치했다가 썩어나가게 할 것 같길래
그거 아까워서 시댁 간 김에 제가 엄마가 보내주신 채소로 반찬 몇 가지 만들어 시댁 냉장고에 잔뜩 넣어놓고 왔어요. 제 마음이 그게 더 좋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일을 해놓고도 시모에게 좋은 소린 못 들었어요. 이게 다 뭐냐? 얘는 기어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놨네. 이런다고 누가 먹을 것 같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검증도 안 된 걸 먹으라는 거야? 어차피 버릴 건데 반찬 만든다고 들어간 시간이며 다른 재료들만 아깝지 뭐야. 이리 다 꺼내라.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게. 시모가 제가 만든 반찬들을 다 버리려고 하니 시부가 나서서 그런 시모를 막아주셨어요. 놔둬. 아니 멀쩡한 반찬을 왜 버린다고 난리야. 내가 다 먹을 거니까 그대로 놔둬. 그 귀한 걸 왜 버린단 거야. 정말 이 사람은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찜찜하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은 거라고 무턱대고 좋은 거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당신은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아무리 사부인께서 자식들이며 사돈인 우리한테 좋은 걸로만 골라 보내셨지 안 좋은 거 보내셨겠어?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농사 지은 작물 보내주는 지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데 그런 분이랑 사돈 맺게 되어 이런 호사를 누린다. 얘 며느라, 사부인께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해드려라. 시모가 저를 속상하게 했지만 시부가 그렇게 또 제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을 해주시니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시부가 한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던데 글쎄 시모가 새벽에 제가 만든 반찬을 몰래 먹다가 시부한테 들켰다는 거예요. 시부는 같이 밥 먹을 땐 무슨 시위라도 하듯이 손도 안 떼놓고는 새벽에 그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컴컴한 데서 냉장고 문 활짝 열어놓고 냉장고 불빛으로 몰래 훔쳐먹듯이 먹고 있더라고. 저한테 쉬는 시간에 떠드나이 고자질하는 것 마냥 일러주시더라고요. 시부는 자기가 다 부끄럽다며 어이없어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부가 그저 저 웃기라고 하신 말씀만이 아니고 시모 하는 짓이 정말 어이가 없어서 기가 차서 하신 말씀이긴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결국은 시모도 저희 엄마 채소로 만든 그 반찬이 먹고 싶었다는 것이니 뭐랄까 제가 이긴 것만 같아 통쾌하기도 하고 자꾸 웃음이 났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시모는 그 일로 엄청 부끄럽고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시모가 원체 고상한 척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시모 모습을 곁에서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 행동도 딱 시모의 그런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던 거죠. 참 사람이 한결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자꾸 웃음이 났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사람이 어떻게 저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엄마는 농사지은 채소뿐만 아니라 겨울이면 직접 담은 장을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집에서 매주 띄어 만든 된장을 보내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과 시댁에 모두 보내셨는데 시모는 엄마 된장에 곰팡이 핀 것을 보더니 기막혀하며 저를 불러다 놓고 야단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것 좀 봐라. 내가 지금 이걸 열어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너부터 오라고 한 거야. 여기 좀 보란 말이다. 이거 곰팡이 보이지? 지금 썩은 걸 보내신 거잖아. 그러니까 쓰레기를 보내신 거 아니냔 말이다. 어머니 쓰레기라뇨. 그건 썩은 게 아니고요. 아우 됐다. 내가 지금 네 변명 듣자고 너 불러앉힌 건 줄 알아? 네 친정어머니가 지금 나한테 이런 걸 보내시면서 내 일거리를 만드시는데 내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 나한테 지금 그거 시키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냔 말이야.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무슨 억하심정으로 그러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 된장이 염도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 숙성시킬 때 그렇게 하얀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거 그냥 걷어내고 소금이나 고추씨 같은 걸로 덮어두면 돼요. 기가 막혀서.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아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곰팡이까지 펴서 혐오스러운 걸 보내시고 난리야? 그러면 괜히 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요, 뭐. 저는 예전부터 엄마 된장 받으면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곰팡이 걷어내고 소금 채워드리고 갈게요. 아니 됐다. 예, 내가 지금 거기 곰팡이 잔뜩 핀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니? 그냥 둬. 아님 네가 가져가서 버리든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시모는 제 얘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짜증만 내니 시부가 보다 못해 그런 시모한테 호통을 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 무식한 소리 좀 작작해. 된장이 원래 곰팡이로 만드는 건 줄도 몰라. 그게 왜 무식한 거예요? 대기업에서 잘 만들어 놓은 제품들 잘 골라서 사 먹으면 되지. 그런 거 몰라도 아무 지장 없다고요. 된장도 만날 그렇게 사다 먹으니 아는 것도 하나 없는 거지. 이 귀한 집 된장을 받고도 귀한 줄도 모르고 갖다 버리겠다면서 어이없게 구는데 무식하다 소리 안 나오게 생겼어? 시부가 그렇게 더 큰 소리로 시모를 나무라니 시모는 입을 삐죽거리기는 해도 별말 안 하고 가만히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는 제게 잊지 않고 저희 친정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 된장 맛을 보겠다며 여러 번 감사의 뜻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뒤로도 시부는 시모가 그런 식으로 저희 엄마가 보낸 걸 버리려고 하면 귀신같이 잡아내셔서 엄청 뭐라고 해주셨어요. 시모 때문에 화나고 속상하다가도 시부 덕분에 위로받았던 거죠. 시부는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런 시부를 만나게 된 것도 제 복이다 싶어 감사하는 마음이었답니다. 시부모 모두 좋은 분이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제 욕심대로 되는 일도 아니고 시부라도 제 마음 알아주시는 분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싶었어요. 다만 시부가 그렇게 좋은 분이시니 어쩌다 시모 같은 사람을 만나셨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시부의 환갑을 맞아 잔치를 하게 됐는데 시부가 직접 친정엄마를 초대하셔서 서울 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저희 엄마도 오랜만에 서울에 오셨어요. 서울 나들이 싫으시다더니 차려진 음식들 보고 맛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하시는 걸 보니 잘 모셨다 싶었고 내려가시기 전에 저랑 남편이랑 엄마 따로 모시고 맛있는 식사 한 끼 사드려야겠다 싶은 생각도 하고 그랬죠. 예약한 식당이 뷔페식이어서 각자 알아서 떠다 먹어야 했는데 저는 오시는 분들 인사도 드리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는 사이 작은 사고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음식 담아서 자리로 돌아가다가 시모랑 부딪혔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가 음식을 양손에 다 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김치 잔뜩 넣은 잔치국수를 든 오른쪽 손으로 부딪혔는지 잔치국수 고명으로 올린 김치에 육수에 그런 것들을 시모 새하얀 원피스에 흘려버린 거였어요. 시모의 새하얀 원피스는 시부 환갑잔치 때 입으실 거라고 백화점에서 벼르고 별러 산 새 옷이었고 새벽같이 일어나 샵에서 헤어, 메이크업 다 받고 온 것도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모가 엄마에게 지나치게 뭐라고 하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사부인, 무슨 음식을 양손에 들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제대로 들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렇게 욕심을 내시냐고요? 다 모르겠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정말. 아유, 세상에 이걸 어쩌나. 사부인 죄송해요. 하필이면 또 그쪽으로 부딪혀서 김치 국물이 튀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애초에 사과할 일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게 얼마짜린데 김치 국물이 웬 말이냐고. 아휴, 아무리 시골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분간은 해야 할 거 아니냔 말입니다. 사부인, 이렇게 된 게 저도 참 유감이고 죄송하지만 여기서 왜 시골 사람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나요? 왜요?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시골 어쩌고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시골에서 뷔페 얼마나 드셔보셨겠냐고요? 내가 이래서 뷔페 식당 싫어하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서 꼭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어중이 떠중이라뇨. 제가 뷔페 식당 많이 다닌 사람은 아니지만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게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뷔페 식당 와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아니 무슨 평생 먹을 거 오늘 다 드시려고 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가져다 드시라고요. 그렇게 양손 가득 뭐 들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요. 그러는 사돈 접시는 3층 석탑처럼 쌓아놓으셨네요. 저는 그릇만 2개지 담은 음식은 그리 많지도 않아요. 이거 갖다 먹고 또 갖다 먹을 참이거든요. 그런데 사부인은 접시 하나도 무슨 뽕을 뽑으시려고 하시나 3층도 넘겠어요. 대체 이게 몇 층이야? 이거 내가 먹으려고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거 대신 퍼다 주는 거라고요. 아무튼 조심 좀 하세요. 돌아다니시면서 다른 사고나 더 치지 마시고요. 엄마가 시모 말에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엄마도 할 말 하시곤 하셨지만 시모는 끝까지 엄마를 무슨 무식하고 막대 먹은 사람 대하듯 하며 무슨 대단한 훈계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듣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시모한테 그랬어요. 엄마도 놀라셨을 테고 엄마가 일방적으로 달려와서 부딪힌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부딪힌 거면 서로 미안하다 하면 될 일인데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모에게 저랑 같이 가셔서 옷 갈아입으시라고 제가 봐드리겠다고도 하고 근처에 옷 맡겨서 얼룩 안 남게 해드리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모는 됐다 하면서 짧게 대답하시고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획 돌아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시부 환갑 잔칫날 그 난리를 친 후로 시모는 대놓고 저희 엄마 얘기만 나오면 질색팔색 하는데 더더욱 언성을 높이셨는데 자기가 그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식으로 거리낌 없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 저는 시모 앞에서 가급적 엄마 얘기를 안 하고 싶었고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엄마 이야기를 꺼낼 일도 없었고 엄마께도 농사 지은 것들 시댁에 보내시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제게 보내주시는 것들로 제가 반찬 좀 만들어서 시부 드시라고 가져다 드리고 말지 시모가 또 엄마가 보내신 것들을 두고 뭐라고 하면서 시부 환갑 잔칫날 있었던 일들을 끄집어내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한동안은 잠잠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부랑 시모가 동갑이시거든요. 그러니 시부 환갑 이후 곧바로 시모 환갑이 가까워진 거예요. 저희가 시모 환갑을 어떻게 할지 여쭤보니 시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촌스럽게 잔치 같은 건 싫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 잔치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잔치를 또 하니? 어차피 오는 사람 비슷하고 그런 거 해봐야 괜히 지난번처럼 서로 껄끄러운 일만 생기는 거지. 시모는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슬쩍 쳐다보던데 엄마 욕을 입 밖에 내어 하지는 않았으나 그 표정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실컷 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뭐. 시모는 고개까지 절레절레 저어가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눈으로 엄마 욕을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잔치 필요 없고 호캉스나 좀 해야겠다며 스파 괜찮은 곳으로 스파 패키지로 호텔 예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모가 얄미웠지만 그래도 환갑 선물인데 싶은 생각에 알았다 하고 특별히 스파 시설 좋은 호텔을 알아보고 거금 들어 예약해드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모는 시모니까 제가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고 있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한 거였어요. 그래도 속으로 약은 좀 몰랐는지 엄마랑 통화하면서 볼멘 소리를 좀 하기는 했네요. 저는 평소에도 엄마랑 시시콜콜 통화하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대학 때부터 집을 떠나 있었으니 엄마랑 그런 식으로 전화하며 안부하고 서로 근황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시모 환갑 선물로 호텔 예약을 할 때도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엄마가 시부 환갑날 엄마가 실수한 것도 있고 미안해서 그러니 시모한테 환갑 선물을 하나 보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한테 일부러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으니 신경 써서 뭘 준비하시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모가 그걸 보지도 않고
엄마가 보냈다는 것만 보고 혹여나 그냥 방치하진 않으려나 싶은 생각에 시모한테 미리 언지를 들여놓기로 한 거예요. 어머니, 엄마가 환갑 선물로 뭘 좀 보낸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낸 거 받으시면 챙겨서 열어보시라고요. 채소 같은 거 아니고 특별히 선물 보낸다고 하셨으니 꼭 받아서 챙겨보세요. 엄마가 맘먹고 선물 보내셨는데 너무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엄마가 준비한 선물을 시모도 챙겨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린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일부러 챙겨서 알려드리기까지 했는데 시모가 며칠 뒤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예, 네가 말하던 네 엄마가 보냈다는 택배가 왔는데 열어보나마나 네 애미 수준이 빤한 거 아니니? 또 무슨 똥덩어리를 보냈을지 궁금하지도 않아서 열어보지도 않고 갖다 버렸으니 그렇게 알고 네 엄마한텐 그냥 잘 받았다고 네가 대신 전해라. 알겠니? 네? 아니, 어머니, 제가 그러시지 마시라고 일부러 미리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너무하세요. 제가 서운한 내색을 하거나 말거나 시모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환갑 선물이라고 엄마가 특별히 보냈다고 일부러 알려주기까지 했는데 그걸 기어이 열어보지도 않고 버렸다는 것도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버렸다는 걸 굳이 저한테 보고까지 하는 건 또 무슨 심리일까요? 그러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아니고 잘 받았다고 전화라뇨. 진짜 이건 아니다 싶었죠.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는 거란 생각에 시모 전화 끊고 바로 시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일부러 시모가 한 짓을 고자질하려고 전화한 것도 있어요. 시부가 늘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시모를 아주 혼쭐 내주면 좋겠다 싶어서 바로 전화를 드렸던 거예요. 아버님, 저희 엄마가 택배로 어머님 환갑 선물을 보내셨다는데 어머님이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셨대요. 뭐야? 아니 환갑 선물로 보내셨다는 걸 버렸다는 거야? 이 여편 내가 진짜 어디까지 하려고 이러는 거야?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찾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출발해도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버님 혹시 어디 계세요? 근처에 계시는 거면 먼저 좀 가봐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알겠다. 내가 마침 집에 다 와가는 중이니 찾아보고 바로 연락 줄 테니 너는 일단 집에 있도록 해. 엄마가 뭘 보내셨는지는 저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환갑 선물로 보낸 것인데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행히 시부도 저랑 같은 생각이셔서 빨리 가셔서 찾아봐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시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부는 엄마가 보낸 선물을 금방 찾으셨는지 이내 연락을 해오셨는데 다른 말씀 없이 남편이랑 같이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부의 그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사달이 제대로 났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됐던 거예요. 남편이랑 시댁으로 가면서도 시부가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는 시부의 바로 아래 동생인 작은 아버님까지 부르셨더라고요. 작은 아버님이 무슨 관련이 있으신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부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니 시부는 가족들을 차례로 쳐다보시다가 시모에게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사부인이 보낸 택배를 열어보지도 않고 버린 이유가 뭐야? 심지어 특별히 환갑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서 며느라기가 미리 얹을까지 했다는데 그 말 무시하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냔 말이야? 그렇게 물어보시는 시부의 목소리며 표정, 모든 게 평소랑 다르다는 걸 시모도 보아서 알 텐데 시모는 주눅들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듯이 아주 뻔뻔하고 당당한 자세로 시부에게 맞서듯 대꾸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온 내 선물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받은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그걸 가지고 나한테 무슨 취조하듯이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 지었어요? 시모가 그러는 걸 보니 제가 너무 열이 받아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가 뭐라고 하시는 걸 기다리지도 못하고 제가 먼저 나서버렸어요. 제가 미리 엄마가 환갑 선물로 보내는 것이니 그냥 두시지 마시고 열어보시기라도 하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버리실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요. 어떻게 보는 사람 정성을 그렇게 무시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걸 보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그 마음 한번 보기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최소한의 예의죠. 엄마,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러세요? 심지어 환갑 선물로 보내셨다는데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는 흙 묻은 채소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걸 이대로 갖다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화를 내며 서운해하니 보다 못한 제 남편도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주니 그나마 좀 낫다 싶긴 했어요. 시부는 저랑 남편이 그러는 동안에도 한참 동안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더니 시모를 노려보며 한숨인지 심호흡인지 모를 숨을 크게 한번 쉬시고 결연한 표정으로 택배 상자를 들고 오시며 그걸 시모 앞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마음 심보를 그렇게밖에 못 쓰니 사부인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도 놓치는 거지. 여기 이게 사부인이 당신한테 보낸 환갑 선물이니 직접 확인해봐. 시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모두 앞에서 택배 상자를 여셨는데 시모 코앞에서 열었으니 시모가 제일 먼저 보게 됐고 시모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걸 보자마자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기이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시부는 그런 시모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모 뺨을 거세게 후려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옆에 있던 작은 아버님 얼굴에는 주먹을 날리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저랑 남편은 너무 놀랐고 저는 순간적으로 악 비명까지 지르며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시부를 말리는데 그제야 택배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택배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엄마 글씨로 적힌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게 들어있어서 의아했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사진은 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것으로 보였는데 사진에 찍힌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시모의 착장을 보아하니 딱 봐도 시부 환갑 잔칫날 입었던 그 흰 원피스더라고요. 시부 환갑 잔치를 했던 그 식당 주차장에서 엄마 차 블랙박스에 찍힌 것인가 보던데 가만히 보니 시모 옆에 같이 찍힌 사람이 작은 아버님인 거예요. 여러 장의 사진을 넘겨가며 보는데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는 건지 글쎄 시모랑 작은 아버님이 서로 다정하게 쳐다보며 얼굴을 쓰다듬고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거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의 끌어안듯이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한가득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사진들 몇 장만 넘겨봐도 시모랑 작은 아버님, 그러니까 시모가 시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망측해서 그 사진들 다 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다 볼 필요도 없었고 말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동봉한 쪽지에는 엄마가 그런 사실들을 우연히 알게 됐지만 애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별말 안 하고 있었다고. 그런 엄마 마음을 미루어 짐작해주길 바란다는 말의 시작으로 저를 예쁘게 좀 봐달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애미 만나 태어난 게 제 잘못도 아닌데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면서 시모 때문에 제가 자꾸 힘들어진다 싶으면 엄마 된 입장에서 언제까지나 참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 다소 강한 어조로 적힌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도 특별한 날을 맞으신다고 하니 선물이다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라면서 이번만큼은 엄마가 모른 척 해줄 테니 옳지 못한 관계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시부나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한 심정으로라도 앞으로 잘하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가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 싶으면 엄마는 언제라도 이 모든 사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 이건 엄마가 시모에게 보내는 큰 선물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로 맺어져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그 편지에도 쓴 것처럼 엄마는 시모에게 환갑 선물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였어요. 시모 이름으로 보낸 택배니 당연히 시모가 뜯어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저희 시댁은 자기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 아니면 절대로 뜯어보지 않는데 그건 택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시댁에서 자랐으니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그로 인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주문한 전복이 제가 없을 때 택배로 도착을 해서 남편이 그걸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아이스박스에 들어있는 걸 보면 얼른 뜯어다 냉장고에 넣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집에 올 때까지 그 택배에 손도 안 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냉장고에 좀 넣어두지 그랬냐 하니까 제 이름으로 온 택배라서 함부로 열어볼 수가 없었다고 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온 건 뭐가 됐든 절대로 뜯어보면 안 되는 불문율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엄마한테도 했었으니 엄마도 시댁이 그렇다는 걸 알고 시모 이름으로 보낸 택배는 시부가 뜯어보지 않고 시모만 뜯을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일이 이렇게 되어 모든 게 들통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시모가 그걸 보고 작은 아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제게도 잘 대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낸 게 맞는 거죠. 그러나 시모는 엄마한테 받은 그 택배를 한 번 뜯어보지도 않고 버림으로써 그 마지막 기회를 시모 스스로 날려버린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앞에 두고도 시모랑 작은 아버님은 시부에게 일단 발뺌을 하느라 바쁘더라고요. 여보, 설마 이게 진짜라고 믿는 건 아니죠? 오해예요. 이거 다 무슨 사진을 전부 이상하게 악의적으로 캡처해서 사람을 몰고 가는 거라고요. 형님, 형수님 말이 맞아요. 아니, 제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니고서야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형님,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까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내 앞에서 그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야. 사부인 그 여자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다고 해서 무식해도 순박한 줄 알았더니 보통 영악한 게 아니네. 세상에, 나한테 그런 짓까지 저지르고도 나를 이런 식으로 음해하려고 하다니 정신병자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보, 이거 다 가짜예요. 조작된 거라고요. 자기 살겠다고 저희 엄마를 그딴 식으로 매도하는 시모를 보니 전 시모 그렇게 나오는 꼴을 더 이상 봐줄 수도 없고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초지종 다 말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시모가 저렇게 뻔뻔하게 나온다 했더니 엄마는 엄마가 알고 있는 사건의 전말을 다 말해주셨던 겁니다. 그날, 그러니까 시부 환갑 잔칫날, 엄마는 시모의 비싼 새 옷, 그것도 새하얀 원피스에 김치국물을 쏟아버린 게 미안해서 알아서 하겠다고 혼자 나가던 시모를 따라 나갔다고 해요. 아무래도 마음이 쓰여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멈춘 층수를 보니 지하 주차장으로 가신 것 같아서 엄마도 그리 내려갔는데 시모가 작은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걸 보게 되셨대요. 그러니 엄마도 작은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다가가려 했는데 그 순간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둘 분위기가 한눈에도 심상치 않아서 함부로 나서지도 못하고 얼결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그 행동의 수위들이 높아지며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모두 목격하게 됐다는 거죠. 상상도 못한 광경에 너무 깜짝 놀랐지만 저러면 안 되는 거란 생각에 일단 증거라도 확보하자는 생각에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했대요. 엄마가 눈으로 본 것은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 그 두 사람이 그러고 있는 곳이 엄마 차를 주차해 놓은 곳 바로 앞이라는 걸 알아채고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해서 따로 저장해 뒀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지 말입니다. 역시 사람은 죄는 짓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엄마도 그날 그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다시 한번 죄 짓고 살면 안 된다 하며 무릎을 탁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그러셨어요. 사진을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일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낼 테니 확인해 보렴. 그걸 보면 사진 캡처를 이상하게 했다는 둥, 조작이라는 둥, 그딴 소린 못할 거야. 이렇게 된 이상 나도 그런 억울한 소리 들으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저는 엄마와의 통화를 처음부터 스피커폰으로 해서 모두가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저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저를 포함해 시부와 남편은 황당하고 기가 차서 치를 떨고, 시모랑 작은 아버님은 모든 게 들통나게 생겼으니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통화를 끝내자마자 제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보낸 블랙박스 영상 또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아이고, 엄마 말처럼 그 영상을 보고선 시모도 작은 아버님도 더는 아무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고, 엄마가 보낸 캡처 사진들은 그나마 엄마가 많이 봐주며 고른 사진이라고 해야 할 수준인 거예요. 물론 엄마가 그 장면을 직접 본 것이니 엄마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었을 테고, 마음만 먹으면 거기 주차되어 있던 차주 찾아가서 부탁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필이면 저희 엄마 차가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어서 엄마 차 블랙박스에 그게 다 찍힐 줄 누가 알았겠냐 말입니다. 가뜩이나 탐정물 좋아하는 저희 엄마는 시모 불륜을 포착하고 두 사람 불륜 증거 찾아내며 그 뒤로도 꽤 진지하게 두 사람 뒤를 캐봤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인터넷에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고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 인터넷부터 털어보기로 했다고 해요. 시모가 고상한 척을 하며 걸핏하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시모가 나가는 차 모임에 관한 거였어요. 시모는 자기 차 모임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얼마나 우아한 대화를 나누는지, 또 얼마나 비싼 차를 마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차 모임 이름을 자주 언급하곤 했고, 엄마도 상견례 때부터 해서 그 차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저는 정말이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으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엄마는 여러 번 들어서 그 차 모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거죠. 인터넷에 그 이름을 찾아보니 그 차 모임 커뮤니티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게시판부터 살펴보며 시모가 그 커뮤니티에서 어떤 아이디로 활동하는지를 알아냈고, 그 아이디를 갖고 인터넷을 탈탈 털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호텔이나 레스토랑 게시판에 문의를 한 것 같은 것들이 유난히 많이 나오더라는데, 그게 다 불륜 저지르며 다닌 곳들이라는 촉이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시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유난히 자주 가는 커뮤니티를 발견했는데, 그건 애견 커뮤니티였다고 해요. 시댁은 강아지를 안 키우니 작은 아버님이 키우는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뭐라도 찾아낼 작정으로 잠자는 것도 있고 그 커뮤니티 게시판 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작은 아버님 아이디로 추정되는 것까지 찾아냈고, 시모 아이디로 달아놓은 댓글을 보며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해당 아이디가 올린 글들을 검색해보니 그 커뮤니티에서는 시모랑 작은 아버님이 대놓고 커플 행세를 하며 대담하게 오프라인 모임도 나가고 했던 정황들을 발견하고, 그 사이트에서만도 시모와 작은 아버님 불륜 증거를 꽤 많이 찾아낸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시모 뒷조사를 하고 있던 중에 제가 시모가 자기 환갑 선물로 호캉스를 보내달라고 했던 걸 이야기했으니 엄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모가 작은 아버님이랑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란 생각이 번쩍 들었대요. 그런 생각들을 하니 엄마는 시모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걸 두고 볼 수 없다 싶어서 마침 시모 환갑이니 환갑 선물이다 하며 경고용을 그런 택배를 보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도 발뺌도 할 수 없게 되니 시모는 기가 막히게도 시부한테 협박하듯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뭐 그게 다 사실이라고 쳐요. 그렇다고 한들 이 나이에 이런 일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당신이라고 뭐 좋을 게 있겠어요? 뭐야? 지금 그게 상황을 이렇게 만든 여편네가 할 소리야? 내가 당신 여편 내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죠. 이제 다 늙어서 내가 차려주는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누가 들으면 무슨 대단한 내조라도 하던 사람인 줄 알겠구만. 당신이 음식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뭐 그래도 내가 끼니마다 꼬박꼬박 상 차려드렸는데 뭘 그래요.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사는 건 맞잖아요. 사부인이 농사지은 채소 같은 걸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뭐래. 그걸로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애당초 다 사다 먹는데 뭐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당당한 거야. 그딴 말을 하면 내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아? 하나도 겁 안 나. 웃기지도 않는다고. 시부는 그러면서 시모와 작은아버님 쫓아내면서 작은아버님께는 절연을 선언하셨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라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모에게도 당장 나가라고 시모가 해주는 밥 같은 거 필요 없으니 그딴 소리 더 하지 말고 나가라며 둘 다 완전히 쫓아내버리셨죠. 시부에게 쫓겨난 시모는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저희 집으로 밀고 들어오던데 저랑 남편도 마음 같아선 시모 받아주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 이혼을 하든 뭘 어쩌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저희 집에 계시게는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시모를 모시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집안일 같은 걸 하는 조건으로 들어와서 며느리살이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라고 한 거예요. 시모는 그런 제가 얄미워 죽을 지경이었겠으나 뭐 어쩌겠어요. 갈 데가 없으니 그러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제가 시모한테 며느리살이 제대로 시켜주며 달갑지 않은 동거를 하게 됐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한테 눈길 한 번 안 줬고 저도 시모를 대접해줄 마음은 추호도 없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저희 집에 있으면서 온갖 머리를 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 걸 보니 바람났던 작은아버님한테도 연락을 하는 것 같던데 눈치가 작은아버님 쪽에서 시모를 정리하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시모는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데 혼자서 별별 생각을 다 하며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는 게 빤히 보이더라고요. 시부랑 이혼하면 그래도 혼인 유지 기간이 있으니 시모 잘못으로 하는 이혼이라 위자료를 물리더라도 재산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게 꽤 될 테니 그거 받고 이혼해서 혼자 살까 뭐 그런 생각도 안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모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잃게 되니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자랑하던 차 모임을 비롯해 시모가 본인 품위 유지하느라 하고 있는 것들을 말이에요. 본인 만족으로 하고 있던 그 많은 걸 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맘먹고 시부한테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모가 그런 식으로 머리 굴리는 걸 옆에서 다 보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나 가증스럽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혼하자 소리만 하지 말아요. 내가 앞으로는 밥도 하고 반찬도 직접 만들고 그렇게 잘 챙겨줄 테니까. 그래요. 그 가사 도우미 쓴다 생각하고 살면 되지 않겠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짝짝해. 내가 왜 꼴도 보기 싫은 당신 같은 사람한테 집안일 시키면서 괴롭게 그 꼴 계속 봐야 해. 가사 도우미 내가 따로 고용하는 게 낫고 그리고 나도 웬만해선 혼자서 다 해. 그딴 거 필요 없다고. 아유,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낫지 무슨 소리예요. 내가 정말 잘할게요. 나 지금 이렇게 빌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정말 잘할 테니까 기회를 줘요. 여보, 부탁해요. 시모가 그러고 나서니 남편이랑 저도 머리가 정말 복잡한 거예요. 뭐가 잘하는 건지 언뜻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시부는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시모 말을 무시하며 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고 이혼 의사 밝히셨는데 시모가 저렇게까지 매달리니 시부도 생각이 조금씩 바뀌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 집안일이며 돈 쓰는 거며 일일이 제약 다 걸어서 조건 제시하셨고 그거 다 지키며 살 자신 있으면 받아주겠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시모는 시부랑 계속 같이 사시고는 있는데 안방에서 짐 다 빼서 작은 방에서 지내며 그야말로 가사 도우미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 집에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면서 나가던 모임에도 그대로 나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어떻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지 않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모양이다 싶었죠. 그러고 사는 게 정말 좋은 건지 괜찮은 건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시부보다도 남편이 훨씬 더 강하게 시모를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엄마 저러는 거 정말 못 보겠어. 아버지가 그걸 받아주고 있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
아버님께서 어머님 용서해서 받아주고 계시는 것 같아?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 아버님이 어머님 받아주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가 한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도 수치스러운 짓이야. 누가 알기라도 할까봐 겁난다고. 나는 엄마 영원히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도 어쩌겠어. 아버님 댁에서 저렇게 가사도우미처럼이라도 살고 계시는 동안에는 싫어도 봐야지 뭐. 제 말처럼 시댁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시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남편은 정말로 시모를 가사도우미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면서 시부랑만 소통하고 있거든요. 그건 시부도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시모를 시모 대접하지는 않아요. 상황이 이러하니 이미 시모는 시모가 아닌 거죠. 뭐 집안일이나 그런 걸로 할 말 있을 때나 이야기하는데 저라면 그렇게 굴욕적으로 살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그렇게 살면서도 그 고상 떠는 걸 포기 못하는 모양이니 그렇게 사시라고 하는 거죠 뭐. 제 알 바 아니잖아요. 그 일 이후 저랑 시부랑은 관계가 더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남편도 시부랑 훨씬 더 친밀하고 끈끈해진 것 같아요. 시모라는 공통되는 적이 있으니 그만큼 다른 가족들은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는 저희 엄마를 은인으로 여기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도 자주 하시거든요. 남편도 저희 엄마 볼 때마다 경찰인 자기보다 수사를 더 잘하시는 장모님이라고 하니 저희 엄마는 그 말 듣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남편은 엄마한테 마음을 써서 사위 노릇 잘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고맙기도 하고 참 좋답니다. 시모는 시부나 남편은 무서운지 눈치 보면서 슬쩍슬쩍 저한테 와서 말을 걸곤 해요. 며칠 전엔 글쎄 저더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얼른 낳으라며 그럼 자기가 얼마나 귀하게 키워주겠냐고 하던데 저 그 소리 듣고 기겁했잖아요. 저는 절대로 그 사람에게 제 아이를 봐달라고 맡기지 않을 거거든요. 전혀 그런 의사도 없는 제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인 건 아닌지 무서운 생각마저 들었어요. 저도 시부나 남편처럼 그 사람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해야 할까 봐요.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선을 그어줘야겠다 싶었지 뭐예요. 시모라는 혹이 그렇게 붙어있긴 하지만 제 생활은 대체로 편안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전이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좋아졌죠. 걸핏하면 저나 저희 엄마를 무시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던 시모 꼴을 안 봐도 되니까요. 또 그런 시모 덕분에 저희 엄마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은 모두 훨씬 더 가깝게 마음 나누며 살게 됐으니 감사하며 살고 있답니다. 저희 시모처럼 몰상식한 사람은 주위에 덜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이상한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힘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말이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저희 시모처럼 비정상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못되게 군 대가를 꼭 받는다고 생각해요. 인과응보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하하호호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나쁜 사람 되지 마시고 두고 보세요. 꼭 그 못된 끝이 어떻게 되나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 짓고 살지 말자고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희 시모를 보면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진실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